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역량을 보게 되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극단적입니다. 즉 산업적인 성취는 아주 뛰어납니다. 뭐 세계 2위, 3위, 막 5위 안에 듭니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 순위를 올라가게 된 것은 어떤 면에서 기적 같은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문적인 성취 쪽으로 가게 되면은 훨씬 좀 뒤로 처집니다. 이게 노벨상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벨상은 말씀드렸지만은 인류를 위한 지대한 공헌에 주는 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1차적으로는 학문적인 업적 어떤 그 중심으로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관련된 산업적인 업적, 의료적인 업적까지도 노벨상이 수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과학의 이론을 응용을 해서 인류에게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경우도 노벨 과학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노벨 과학상은 추격형이 아니고 선도형, 그리고 최고 연구가 아니고 최초 연구입니다. 그걸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1에서 100으로 높인 게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현택관 교수님 같은 경우는 1에서 100으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노벨상은 0에서 1을 만든 그런 연구에 주는 상입니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공헌이 아니고 인류를 위한 공헌입니다. 다시 정리를 한다면은 노벨 정신은 미지의 첫 연구에 도전하라. 세계와 인류를 위해 공헌하라. 이게 바로 노벨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면에서 노벨상은 과학의 특정한 성취에 대해서 주는 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 사례, 올해의 생리의학상을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받게 되는데요. 엠브로스라는 사람하고 러브컨 두 사람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MIT나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할 때는 나중에 노벨상을 받는 그 연구 주제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연구를 합니다. 그러다가 1993년에 마이크로 RNA를 처음으로 발견을 하죠. 근데 처음 발견을 했지만은 10여 년 동안 어느 누구도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즉 과학계에서 주목을 끄는 연구다라고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부터 그와 관련된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2008년에 레스커상을 받는데 이게 준 노벨상 중에 하나입니다. 즉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거쳐가는 상, 그게 레스커상, 울프상, 클라리베이트상, 그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레스커상을 마이크로 RNA랑 관련해서 세 사람이 받습니다. 그런데 올해 노벨 생리학상은 이 중에 2명만 받습니다. 한 명이 탈락입니다. 그리고 저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게리 러브컨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노벨상을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우리는 그저 이 분야가 무척 흥미롭다고 여겼을 뿐이다. 그리고 이 연구 과정을 지켜보며 함께 참여하는 일은 무척이나 즐거운 일이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면은 과학 연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과학에 대한 흥미, 즐거움이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큰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뛰어난 업적, 나아가서는 노벨상 수상은 그에 따르는 어떻게 보면은 결실, 행운처럼 오게 되는 어떤 대단히 큰 보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 노벨상과 관련돼서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노벨 과학상을 받지 못한 것은 과학의 역사가 너무 짧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도전적인 어떤 위험 부담이 큰 이런 연구를 꺼리는 것도 또 요인이다. 또 세 번째는 정부가 한 우물을 파는 그런 연구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 이런 이유들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유이지만은 저는 다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벨 과학상은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방향입니다. 방향. 속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 방향을 잡아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차에서 그 방향을 잡는 것은 뭐가 하죠? 내비가 합니다. 그래서 과학 내비와 같은 역할을 할 스승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스승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은 노벨상의 업적을 결코 낼 수가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너의 길을 가라 라고 해야 됩니다.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엠브로스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박사 지도 교수는 벌티모어였습니다. 종양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포닥, 그 과학자들은 박사학위를 받고 포닥 과정을 되게 많이 거칩니다. 그 포닥을 할 때 그 호르비츠가 지도 교수였었는데 이 사람의 연구는 세포 자살 프로그램이었어요. 이분도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엠브로스가 박사 지도 교수나 포닥 지도 교수와 똑같은 연구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절대 노벨상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앞선 자기들의 스승과는 다른 연구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마이크로 RNA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는 우리가 그 강을 보게 되면은 그 본류가 있고 지류가 있습니다. 본류에 해당이 되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나무로 치면은 가지가 아니고 큰 줄기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노벨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먼 것들을 서로 연계를 시켜야 됩니다.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을 보게 되면은 물리학하고 인공지능, 화학하고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동안 생각지 못한 것들입니다. 좀 더 일반화시켜서 얘기를 한다면은 과학하고 예를 들면 인문학하고 연계, 예술 문화하고도 연계, 이런 것들도 되게 적극적으로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새로운 창의성이 그것으로부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학에 대한 흥미입니다. 장기간 몰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흥미, 즐거움, 호기심 이런 어떤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면에서 문학상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번에 그 한강 작가가 인터뷰도 안 하고 어디 뭐 축하 행사에도 열지 말라 하고, 그 이유는 자기가 지금까지 집필을 해왔던 것을 수상 이후에도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런 어떤 그 모습을 보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노벨 문학상, 과학상을 받았다면은 인터뷰도 많이 하고 무슨 축하 행사도 열심히 나가고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좀 다르다. 그만큼 자기의 일에 대한 어떤 집중, 어떤 몰입, 이게 대단히 남다르다. 그런 점은 과학상이나 문학상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국가 차원에서 과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과학자를 자랑스럽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학자는 예를 들면 물질적인 보상을 그렇게 많이 받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명예라도 어떤 그 인정을 해주는 그런 어떤 그 사회 풍조, 그런 정책 이런 게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벨상 수상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한번 나오게 되면요, 줄줄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언제 노벨 과학상 나올 것인가가 관건이지, 그 다음부터는 되게 줄줄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일본의 경우에도 2000년 이후에 그동안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25명이 있는데요, 2000년 이후에 20명이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국 다음에 많이 배출이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6명이 나왔는데 모두 관련돼 있는 화학상입니다. 그리고 호주 4명, 헝가리 3명, 이렇게 줄줄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코끼리가 나왔는데요, 웬 코끼리라고 할 겁니다. 저는 과학은 여러 가지 면들이 있는데 마치 코끼리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의 어떤 면은 코고, 어떤 건 이빨이고 상하고, 어떤 건 귀, 어떤 건 다리, 뭐 몸통, 이렇게 과학은 여러 가지 면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벨상은 이 중에 어떤 면에서 보면
코끼리 코가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은 그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되게 다양한 면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노벨상은 과학의 전부가 아니라 중요한 일부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학의 흥미, 정진, 노벨상은 그 속에서 타게 된다. 그리고 한국인 노벨상 수상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자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개왕성, 앞선 뛰어난 과학자를 이어받고, 계례학, 다가오는 과학자들에게 새 길을 열어주는, 저는 과학도 과학자들은 이런 태도,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예전부터 있었던 말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과학도 과학자에게도 딱 맞는 어떤 자세,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젊은이여, 과학 신세계로 탐험을 떠나라. 이젠 남다른 성취를 거둘 수 있다. 우리나라가 그런 수준에 이제는 올라섰다고 생각합니다. 노벨상은 그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